자, 스포츠 수행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은 첫 번째로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의 정의는 개인의 특정 집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집단으로 애정의 정도를 말합니다. 밀은 집단 응집력을 집단 구성원들의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고 집단의 애착을 공유하는 정도로의 정의를 말합니다. 집단에서의 정의는 혼자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어우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그 현상을 의미하고 게을러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 무임승차 전략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아무 대가나 노력 없이 무료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입니다. 무임승차 전략은 타인의 무임승차를 저지하기 위해 본인도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최소화의 전략은 최소의 노력을 통해 쉽게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할당 전략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집단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태만의 예시는 링겔만의 줄다리기를 실험에 따르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혼자일 때 가장 크고 인원이 점차 증가할수록 개인이 사용하는 힘의 양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사회적 태만 극복을 위한 전략은 소규모 집단의 구성의 훈련, 지도자의 각 선수들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고, 선수들의 서로 다른 포지션마다 그 다른 역할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집단 응집력의 이론은 캐논의 스포츠 응집력, 모형, 환경 요인의 개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루틴에 따른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리더십이 있겠죠. 그래서 집단 응집력과 집단 수용의 관계는 이렇게 집단 응집력의 요구 수준이 높은 종목은 농구와 축구와 배구와 하키, 아이스하키 등이고, 집단 응집력이 요구되는 수준의 중간 종목은 야구, 조정, 육상, 미식축구 등이고, 집단 응집력이 요구 수준이 낮은 종목은 골프라든가 볼링, 사격, 양궁, 스키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팀빌딩과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기법은, 팀빌딩은 개념화된 전략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의 팀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폼을 착용한다든가, 그다음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 팀 미팅을 위해서 개인의 역량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거를 또 우리 대학에서나 요즘에는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이 이 자리를 잡고 있듯이 팀 티칭을 위한, 팀 구성원들을 위한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집력 향상 기법으로는 팀 구성원에 대한 성취 동기부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고 이해함으로써 팀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지지와 도움을 얻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특성은 지도자가 필요한 인성과 특은 소통을 통해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론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고, 행동적인 접근은 행동 특성에 대한 이론, 요 부분은 학습에 따라 성취된다고 보는 이론이고요. 상황적 접근은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론이고, 첼라드라이가 다차원적인 모델을 리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리더 행동이 수행 결과에 따라서 선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십 지도자의 상황 요인으로는요, 훌륭한 지도자는 특성을 가지고 그만큼 공통적 특성을 지능과 적극성, 자신감, 설득력을 통한
융통성과 성취 동기 부여가 있습니다. 다니엘 골먼은 리더십의 유형이 6가지 유형으로 전망 제시형과 1대1 코치형, 관계 중심형, 민주형, 선도형, 지시형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또 상황 요인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조화롭고 민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구성원의 특성으로는 성별과 나이, 운동 능력, 운동 경력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와 처벌은 강화는 긍정적인 행동, 그 행동이 얼만큼 나타난 후에 자극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긍정적인 반응과, 처벌은 부정적인 행동에 따른 나쁜 자극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처벌과 정적인 처벌이 있겠죠. 코칭 스타일의 행동 지침은 팀 구성원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지도하는 종목의 전문 지식을 개발하여 노력함으로써 팀 구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코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촉진은 타인에 대한 존재가 운동 수행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혼자 경기를 하는 경우에 경쟁자가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결과 또는 운동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촉진 이론은 자이언스의 단순 존재 이론, 코트렐의 평가 우려 이론, 본드의 자아 이론, 샌더스의 주의 분산 갈등 이론, 워클런드의 듀발에 대한 객관적 차이의 인식 이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간의 이제 그 이상적인 자신의 수행 능력에 따른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개인 간의 일단 그 특성과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역도와 유도처럼 관계의 높은 그 각성이 효과적으로 좀 틀리기 때문에 양궁과 같은 과제는 각성 수준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또한 상황적인 변인이 수행자의 특성이라든가 사전 경험 등 관중 특성은 뭐 연령과 성별과 규모 등이 되겠고, 여기서 경쟁과 협동의 효과는 협동적 효과는 경쟁적 효과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델 방법과 효과에서 반두라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의 촉진과 억제와 탈억제, 관찰학습. 이는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건데, 일단 4가지 중 주의를 집중하고 파지와 선출을 재생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모델의 효과는 단순한 운동보다 운동에서 모델의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또 운동에는 적용하는 것보다 그 효과에 중점을 또 주는 것이고, 학습자가 비슷한 모델로 도움을 주면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타자의 사회적 영향은 주요 타자의 부모의 영향과 동시에 지도자의 영향으로 구분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 영향이 많이 있지만 10대가 되면서 동료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공격성의 개념과 이론은 피해나 부상을 피하려는 사람의 피해와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주면서 분노의 유무를 따라 적대적으로 공격성과 수단적 공격성을 구분합니다. 공격성의 이론은요, 우리가 본능을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에너지가 공격성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 좌절은 공격의 가설을 두었을 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고 원인이 되어 공격성이 다시금 유발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을 모방과 거기에 따른 보상에 따른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이론으로 되어 있고, 단서 촉발 이론은 내적 욕구와 학습의 결과는 공격성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공격성의 행동의 종류는 이렇게 상대의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공격 행위로 분노를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공격성의 원인과 결과는 생물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인 접근과 사회 환경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때 심리학적인 접근을 보면은 인간의 원초와 자아, 초자아 등 초자아에 덜 발달하여 억압된 원초아가 비성장적으로 위협적으로 방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격성의 통제 방법으로는 부모 훈련, 조망 수영, 공감 훈련 등이 있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전환시키는 것을 말하고, 공감의 능력을 높이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써 공격성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성향이 줄어든다. 그 다음 또 운동을 함으로써 성취 동기 부여가 되고 나의 것을 발산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 참가의 분류는 심동적으로 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에 직접 참여하던가 선수 활동에 관한 분야의 모든 대회를 직접적으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의적인 부분은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 참여는 하지 않지만 동질감을 갖고 동료 선수들의 스포츠의 경기를 본인이 직접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동일하게 개입함으로써 관중의 동질감을 갖는 거죠. 인지적은 미디어, 매체, 학교 동료 기관으로부터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런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 참가를 위한 인성 발달은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화와 인내력 향상과 스포츠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으며, 앞서 공부한 부분을 토대로 단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의 강화의 종류로 옳은 것은입니다. A 야구 선수는 이번 시즌 내내 경기 성과가 좋지 않아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 오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되었다.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태지만 감독이 다가와 A 선수에게 칭찬과 밝은 표정으로 선수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1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당연시 2차적 강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집단 응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 공동의 일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는 것이다. 이는 공동의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것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즉 리더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의 공통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공격성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는 우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공격성에 해당한다. 즉 우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공격성에 해당하지 않겠죠. 네 번째 문제로는 반도라 모델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두 번째 2번 문제에서 간단한 운동 과제일 때 모델링의 효과가 크다. 이 모델링의 효과는 간단히 운동 과제보다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비교적 복잡한 운동 과제일 때 가장 크고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4단원 섹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